자,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차분히 이해하면 언젠가 써먹는 과학 이야기 올해도 이어지는데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눠볼까요? 네, 우리 작년 진짜 한 해 힘들었지 않습니까? 예. 2020년이 거의 우리 지구의 역사에 없어지는 한 해처럼 그래서 코로나라는 게 그렇게 덮쳤는데 코로나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기술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한편은 고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과학기술에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2020년의 중요한 과학기술 뉴스를 1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전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여기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근데 10대 뉴스까지 선정을 했어요. 얼마나 신뢰가 있는 것인지 처음 들어서. 그렇죠. 이 과학기술이 이게 시민들과 같이 못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인데 줄여서 한국과총 또는 과총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과학기술에 관련된 학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연구기관도 대한민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연합회. 그래서 총연합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590개의 단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총의 회장을 대한민국의 과학계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울산하고 같이 이제 부산 울산 연합회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도 부회장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는데요? 뭔가가? 이 과총이 이제 10대 과학기술 뉴스를 선정한 게 올해가 처음은 아니고요. 2005년도 시작했으니까 벌써 16년째 됐습니다. 특히 올해가 좀 관심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과총이 자체적으로 한 800건 정도 이제 뉴스를 모아가지고 우리 최고의 과학기술 전문가 25분이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한 33건을 먼저 뽑고 난 다음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이제 국민들한테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투표에 한 15,0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일반 국민 과학을 안 하는 일반 국민이 한 10,000명 정도 참여하셨으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사가 충분히 반영된 것 같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국민의 참여도가 거의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과학기술 10대 뉴스 일단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또 김병진 원장님이 부회장으로 계시고 있는 단체에서 뽑았다니까 신뢰도가 넘치네요. 신뢰도가 넘칩니다. 넘치네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0가지이긴 하지만 과학기술 일반 뉴스에 4개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 부분에 6개, 그래서 10개를 뽑았는데요. 이제 과학기술 뉴스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코로나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이슈의 첫 번째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급부상하게 된 우리나라의 진단키트 그게 1위로 선정이 됐고요. 대단했죠. 그다음에 디지털 친환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되는 부분이 2위. 그다음에 월성 1호기의 연구 정지 결정에 대한 논란이 3위.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연말쯤 하셨죠. 탄소 중립 선언 하는 게 이제 해서 4건이 과학기술 이슈가 됐고요. 연구개발 성과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소전기 트럭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업체의 연구개발 성과였고 우리 연구기관의 성과는 이제 한국형 이제 인공태양이라고 얘기하는 K스타가 1억 도시로 20도시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라고 세계 신기록 달성한 부분.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지도 완성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에 관여하는 기전에 대한 규명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물질 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총 6건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거는 좀 과학기술 이슈 부분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연구개발 성과 부분은 이거는
한 시간씩 다 투자를 해가지고 선생님 설명을 들어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과학기술 이슈 부분 4가지 내용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K 진단 키트였습니다. 이 K 진단 키트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우리 코로나 발생 초기에 빨리 확산이 개발이 돼가지고 예. 우리 인류에 공헌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이전에는 한 이틀씩 걸리던 그 코로나 확진 진단을 6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개발이 돼가지고 빨리 진단이 되니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단초가 되었고요.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한 190개 정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또 수출용으로 또 허가가 돼가지고 세계 170개국에 한 5억 명분의 예. 진단 키트가 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세계의 그 건강에 이제 기여를 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진단 기법이 국제 표준화 기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계 표준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국제 표준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진짜 이거 뭐 드라이브스루, 뭐 워킹스루, 뭐 부스도 만들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사실 코로나19 때. 예, 지금도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친환경 예. 뉴 패러다임일 건데 요거는 예. 이제 다음 뉴스는 디지털 친환경으로 뉴 패러다임이 이끈다는데 이거는 우리 뭐 지지난번 자갈찾음에서 한번 다루긴 했는데 예. 이제 정부가 이제 K 뉴딜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 기후 위기 다뤘었는데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렇게 해서 K 뉴딜 를 한 거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전환점이다라고 해서 이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뉴스가 이제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 논란. 이거는 뭐 지금도 진행형이고 네. 뭐 수조에서 삼중수가 나왔다. 아니다. 경제성을 너무 배제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정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계에서 주목하는 가장 큰 거는 이 결정의 과정이 과학적이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장운전을 그 10년 승인 받을 때 2015년도에 네네. 10년간은 충분히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 안전하다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경제성에 대한 뒤집음이잖아요. 예, 예. 그 과정이 적절하였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예, 예. 그다음 이제 마지막이 이제 그 탄소 중립 선언인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국회에 연설하시면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하겠다 해서 선언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EU가 전체가 다 들어가고 전 세계 한 79개 국가가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부터 대폭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구개발 성과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알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차분차분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또 재밌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얼핏 들어도 대충 이 정도일 거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완전 새로운 거. 첫 번째 뉴스가 그 뭐예요? 그 세계 최소 셀 사이즈를 극복한 3세대 10나노급 디램 개발입니다. 이게. 아이고 제목부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어떠한 반도체보다도 집적 회로가 더 가늘고 더 고밀도로 들어가 있다. 우리 지금 그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이제 끌고 있는 삼성전자가 역시 개발한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10나노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반도체 회로 하나의 사이즈가 머리카락을 12,000개로 쪼갰을 때의 사이즈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있다면 우표 크기라면 거기에 최고화질의 영하 100편이 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반도체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크면 차도 커지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디든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게 올해 출시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좀 봐야 되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세계 1위 국가를 가는데 이제 이미 기술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도 역시 기업 성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후반부에 그 수소 트럭 이렇게 해서 한번 전세적으로 이슈된 거 있지 않습니까? 니콜라가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깡통인 트럭을 언덕에서 굴렸다. 그래서 다 사기당했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진짜
수소 트럭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한 400km를 달리고요. 예. 수소를 충전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8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출을 이제 유럽의 스위스로 수출을 했고요. 이제 현대자동차는 이걸 갖다가 이제 정말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수소 트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역시 1위 국가가 되는 기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연초부터 무슨 뭐 새로운 전기차, 뭐 무인 자동차 해가지고 누가 누구 서로 이렇게 합작을 하네 안 하네 해가지고.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 러브콜이 오는 그런 난리가 났어요 이유가 지금.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어떤 뉴스가 또 있죠? 예, 그 다음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요. 예. 그 인공 태양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까 약간 논란이 됐던 원전 같은 경우에 네. 원자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열이 일어나서 이제 발전을 하는 원리인데 태양은 핵들이 결합을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일어나는 원리를 그대로 지구상에서 이제 발전에 쓰자 해서 하는 게 이제 인공태양 프로젝트인데요. 우리나라 인공태양 프로젝트는 K스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K스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핵 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1억 도씨 이상의 플라즈마를 형성시키는 건데 이거를 20초간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20초 하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그 이전에 3초, 5초 이러다가 20초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1억 도시의 초고온 플라즈마. 예. 초고온 플라즈마는 뭡니까? 그래서 플라즈마라는 게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갇혀가지고 휘 소용돌이 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수소를 집어넣으면 수소끼리 융합을 해서 헬륨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엄청난 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면 말 그대로 태양을 지구가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핵발전 이런 거 걱정 없이 에너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힘을 모아서 그 프랑스에서 이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끌고 있는 게 우리나라고요. 그 앞에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분이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에너지에 대한 걱정들은 좀 덜 수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이제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거는 어쨌든 자연 태양에 의존해야 되는데 요거 거고. 이제 인공적인 태양으로 태양을 우리가 가진다고 보시면 그리고 그 핵 발전, 핵 분열을 하면은 뭐 우라늄 이게 방사능 위험하죠. 물질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핵 반응은 연쇄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어가 잘못되면 터져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전기가 딱 끊기면 외부에서 들어가는 전기가 끊기면 반응을 멈춰버립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아니 이제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는 사실은 기초과학에 참 투자 안 한다는데 어찌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지. 자기 몸에 투자는 하고 있고요. 그렇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보니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다음 소식도 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서울대 김빈내리 교수님 이 이름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 김빈내리 교수님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되면 우리 원래 김빈내리 교수님이 노벨과학상 후보로 자꾸 거론이 되시거든요. 예, 예. 언젠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분도 진짜 대단하네요.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유전자 지도. 네. 이거 되게 조명이 많이 됐는데 그 백신 얘기 나오면서 조금 잊혀진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예, 네. 교수님께서. 근데 다른 데서 백신을 만들거나 하는데 기본 자료로 네. 다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거죠. 거잖아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갈 내용이에요. 예. 우리 모두 다 치매에 대한 공포를 예, 가지고 예. 있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고려대 의과대 선웅 교수님 팀에서 DRP1이라는 이제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선별적으로 제거한다. 이거를 밝혀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네. 마음이 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그 이상한 그 활동을 해가지고 치매를 일으킨다라는 이제 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면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제거를 하면 치매에 대한 근원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김빈내리 교수님 것처럼 바로 뭐 치료나 이런 걸로 가는 건 하지만 그렇게 가는 길의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마지막 분야. 마지막은 이제 소재 부분입니다. 이거 아까 반도체나 이런 쪽하고도 연동이 다 되는데요. 그 맥신이라는 이제 물질이 있는데 이게 전자파를 막는 물질입니다. 근데 기존의 맥신이라는 물질은 전자파를 막기만 했는데 반사를 시켰거든요. 이제 흡수까지 하는 이제 그 TI3CN 맥심이라는 물질을 고려대, 드렉셀덱, 우리나라 키스트 여기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전자파들이 밖으로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반사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우리 고밀도 집적 회로들이 예. 전자파를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때문에 안전한 전자기기들을 유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밀도 반도체가 만들어져도 이런 것들이 전자파 방해가 일어나면 오류가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소재가 만들어졌다. 거기다 이건 역시 나노 소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표면에다 도포를 하면 안전하게 전자기기들을 올 수 있다. 전기차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안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진짜 과학기술 대단합니다 정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마침